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클래식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PCA에서는요, 클래식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는 같습니다. PCA에는 클래식 피지크가 없죠. 클래식 보디빌딩이 있고요. NPCA에는 클래식 보디빌딩이 아닌 클래식 피지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뭐가 틀리냐? 경기복과 포징이 조금 틀린데요. 경기복은 우선 클래식 보디빌딩은 보디빌딩과 같은 삼각 트렁크를 착용하고요. 클래식 피지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각 드로즈를 입습니다. 사각 드로즈도 길이가 있는데 길이는 규정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체형을 살릴 수 있는 걸로 선택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는요, 스프레드 포즈가 없습니다. 전면 광배근 펼치는 포즈와 후면 광배근을 펼치는 포즈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클래식 보디빌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보디빌딩도 보디빌딩과 포징은 동일하나 마지막에 가장 자신 있는 클래식 포즈를 제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점수에 큰 영향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클래식한 균형미와 근육의 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클래식 보디빌딩의 유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이 만들어진 계기는요, 요즘 보디빌딩을 보면요, 사이즈로 많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커져야 한다라고 많이 인식이 돼서 요즘에는 보디빌딩 하면 온리 사이즈로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협회는 예전에 60년, 70년대쯤 플랭크 제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보다는 근육의 미를 보는 보디빌딩을 재탄생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만든 것이 클래식 보디빌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즈는 아예 보지 않는 것이 클래식 보디빌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를 우선적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사이즈를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클래식 보디빌딩도 보디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키에 비례한 체중 제한이 있죠. 그 체중 제한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사이즈도 점수는 있습니다. 사이즈를 우선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클래식 보디빌딩은 컨디셔닝이 우선인가요? 사이즈가 우선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모든 종목이 그래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 무대에 맞춰서 선수를 봐서, 그리고 상대 선수를 비례해서 심사가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없으나 굳이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설명을 한다면 사이즈보다는 컨디셔닝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이즈를 아예 보지 않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보다는 컨디셔닝을 우선시하고 그 후에 컨디셔닝이 비슷하거나 혹은 체형미가 비슷했을 때 사이즈의 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혹 어떤 분들께서 내가 사이즈가 커서 클래식에 적합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온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협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PCA는요, 클래식 보디빌딩에 출전을 하셨는데 체중 제한을 맞추셨잖아요. 체중 제한을 이미 맞췄는데 사이즈가 크다고 점수를 내려야 돼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키에 비례한 체중 제한을 뒀는데 그 미션을 통과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넌 사이즈가 커 라고 한다면 그 체중 제한 한계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체중을 통과해서 무대에 올라온 선수들 중에서 넌 사이즈가 크니까 감점이야 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겠죠. 나는 사이즈가 커서 성적이 안 나온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릴 팁이 있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이다 보니까 포징을 조금 더 화려하게 잡으시거나 이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징 자체의 점수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나 포징 때문에 내 신체적인 전체적인 조화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포징은요, 심사위원들을 속이는 겁니다. 내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살리는 그것이 포징이죠. 클래식 보디빌딩을 투박하게 잡으신다면 내 체형미를 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징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클래식 보디빌딩을 추구하시는 선수 여러분들은 클래식함을 가진 포징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선수를 오래 했고 클래식도 뛰어왔지만 예전부터 보디빌딩을 할 때부터
포징 자체를 조금 클래식하게 잡는 걸 좋아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엉덩이만 갈라진다면 요즘에 둥근이 잘 나오면 그게 1등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엉덩이가 잘 갈라지면 그만큼 가산점을 받는 겁니다. 엉덩이 하나로 우승할 수는 없어요. 다른 부분이 별론데 내가 엉덩이 갈라졌으니까 난 우승이야. 다른 사람들은 엉덩이 지방 많잖아. 그런데 왜 나 1등 안 줘?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팔이 더 좋을 수 있고 광배근이 더 좋을 수 있고 가슴, 등, 하체가 다 좋을 수 있는데 굳이 엉덩이와 혹은 뒷다리 하나만으로 우승을 점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근육을 다 파악하고 점수를 내리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은요, 전체적인 모습 가지고만 심사를 하지 않아요. 가슴, 등, 어깨, 하체, 그리고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전체적인 조화, 근육 머슬의 조화, 그리고 볼륨감들을 다 보겠죠. 좌우 대칭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축구나 야구처럼 눈에 보이는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닌 심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객석에서 볼 때와 심판석에서 심판을 내릴 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쉽게 판단해서 쉽게 결과를 내리진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들의 결과도 존중해서 그 주어진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선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 모든 선수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본인이 목표했던 바 이루시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이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에게 1등을 줄 수 없는 점 또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언젠가는 모든 선수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클래식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